음식이 맛있고 장사가 잘 되면 이 브랜드가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속성을 못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먹냐? 한 달에 1번을 먹는 아이템도 있어요. 핫하다고만 해서 이걸 선택했을 때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주거를 중심으로만 한 상권은 아주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부에서 외국인의 이런 취업에 대한 허용 법령이 지금 제정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 퓨전 음식을 중심으로 한식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DRP 푸드의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외식 시장이 임차료도 올라가 있고 또 식재료 원가도 올라가 있고 또 인건비조차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창업 시장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또 이걸 지속성을 갖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도나당이라는 브랜드를 처음에 하신 게 아니라 배달된 브랜드들도 런칭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2025년 기준으로의 배달 시장은 좀 어떤 건가요? 배달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성숙기에 들어섰고 또 정체기에 들어섰다라고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네. 팬데믹 이후에 급성장했던 배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는 이런 홀 다이닝의 서비스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사 이익으로 배달 쪽이 더 활성화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경쟁사들이 들어와 있고 이제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배달이 가능하고 편하면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품질은 나와야 되고 또 그거를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이 갖춰져서 빨리 나와야 되고 이거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다 칠 수 있는 그런 조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배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많이 주문 들어왔을 때 많이 못 치면 또 이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맛은 기본이고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서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잡지 않으면 배달에 있어서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이제 깃발에 대한 효율성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진정성 있게 음식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광고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방식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게에서도 한 4개 정도의 샵인샵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그냥 많이 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선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아이템을 다 운영하면서 배달앱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료 관리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적화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지, 식사 시간에 동선이 서로 꼬이지가 않는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샵인샵에서 쓸 수가 있는지,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개의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어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겠나. 이거를 체계적으로 갖춰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나당을 브랜드를 좀 더 열자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그동안 덮밥도 운영하고 떡볶이도 운영하고 파스타도 운영하고 여러 브랜드를 좀 운영을 해봤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외식 빈도가 높은 아이템인 돈가스를 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만들어보자라는 계기가 있었고요. 한 23년 전부터 제가 이 사업을 했고요. 외식 경영학과에서 석사, 박사까지도 공부도 하면서 BBQ나 CJ에서 15년 정도 경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녹여보고자 창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또 하나 계기가 된 거는 직원들이 주로 남자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점심때 식사를 하는데 매번 돈가스를 먹자, 제육을 먹자 이런 것들을 빈도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돈가스랑 제육이랑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같이 한번 제공해볼까? 그래서 돈가스와 직화 요리가 접목이 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고, 또 지금은 돈가스라는 아이템 자체가 일본식 돈가스로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볶음 요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되면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기존의 경양식 돈가스를 좀 더 트렌디하게 만들어 보면 이 사업은 지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돈가스 브랜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매장 같은 경우는 더 매출이 떨어지고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서현역 자체는 전체적으로 수요는 충분한 이제 상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나단 같은 경우도 어느덧 뭐 7, 8개월이 넘었는데 매출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제 매출 200에서 250만 원 사이는 계속 확보하고 있고요. 네.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월 매출 1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홀하고 배달 비중이 네. 어떤가요? 지금은 홀과 배달의 비중이 7대 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홀에서는 하루에 150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면 충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배달에서는 지금으로서는 50에서 70만 원 정도만 확보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150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현재 돈가스 시장은 사실 백소정이 선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나당은 그럼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가요? 예, 백소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일본식의 바삭하고 두툼하고 이러한 그 일본식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경양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고 반찬이라던가 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좀 힘을 줬습니다. 집가 볶음 요리를 같이 콜라보해서 돈가스와 제육볶음, 돈가스와 뭐 쭈꾸미 볶음, 돈가스와 갈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돈가스와 뭐 김치 삼겹 뭐 이런 식으로 돈가스와 새로운 요리를 같이 주고 쌈을 싸 먹거나 또는 비벼 먹거나 한식에서 먹을 수 있는 장점들을 돈가스에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상 차림을 제공할 수 있다. 저희는 남산 돈가스의 모티브도 있지만 한식 요리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올드하지 않고 트렌디한 이런 매장으로 접근을 한번 했습니다. 네. 이게 손님 입장으로는 좋은데 주방에서 만드는 입장으로 인건비를 더 써야 된다던가 네. 작업을 하는데 불맛을 리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숙련도가 필요하다던가 네. 하는 이슈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리 공정을 좀 간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돈가스의 그 돈육 같은 경우도 다 원팩으로 갖고 와가지고 실적으로 이걸 바로 튀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볶음 요리조차도 저희가 이거를 다 뭐 재우고 이렇게 볶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양념이 된 제품을 팩으로 제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리하는 시간이 3분을 넘지 않도록 직화를 할 수 있고 또 금방 2분 내에 튀길 수 있는 돈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나갈 수 있어야 또 인건비 효율도 나오고 새로 오는 인력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존의 돈가스집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가스 혹은 일상식에 대한 메뉴를 판매한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이 좋은 건지 최소로 이 정도의 좌석수가 나와야 된다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도나단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같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평수를 20평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20평에서 25평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요. 더 넓은 거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30석 정도를 확보하는 매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장에서 인력은 한 3명이 움직이는 인력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이제 돈가스나 튀김을 전담으로 맡는 친구와 그리고 이제 화구에서 조리를 하는 친구 그리고 홀에서 음식을 빼주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인력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을 다 서빙을 하지 않습니다. 셀프 배식과 셀프 태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홀의 인건비는 1명을 더 줄였고요. 줄여서 우리가 3명으로 움직여서 운영을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셀프로 했을 때 고객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제 고객들의 피드백은 어땠었나요? 실질적으로 뭐 셀프 배식에 셀프 태식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불만을 가진 분들은 아직 없었어요. 저희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그만한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음식이 그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가치 자체가 뭐 30%, 40% 이상의 가격 대비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셀프로 배식해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걸 가져가고 하면서 아 이게 제대로 된 한상이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어렵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가심비적인 거를 고객한테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 유지는 네. 가능하지 않나 그 생각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을 토로하는 게 주방 인원에 대한 인력난, 구인난인데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고충과 그리고 어떤 대처 전략이 있으신가요? 공통적인 어려움이실 것 같아요.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력난은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에는 주방의 그 운영 효율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누가 와도 비슷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데는 조금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엄청 힘들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와가지고 인력의 신연도가 낮은 친구들도 와가지고 하루 만에 이 일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구조가 짜지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나. 그래서 간편하게 반조리된 음식을 바로 볶아서 움직이고 그 토핑해서 나갈 수 있고 바로 세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조리의 편의성을 갖추는 것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뭐 외국인의 그 취업도 어느 정도 법적인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의流動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핵심적인 인력 한두 명 정도는 외국인 친구, 또 이제 베트남 친구나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외국인 친구들을 고용할 때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 건가요? 최근에 고용부에서 외국인의 이런 그 취업에 대한 허용 법령이 지금 제정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구인 사이트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구인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 별도의 사이트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말을 잘 하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면접을 보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뭐 지속성 있고 지구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인력 그 포션을 가져가는 것도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 기준으로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는 상권 유형은 어떤 곳인가요? 기본적으로 돈가스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대중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상권의 구애를 가장 덜 받는 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학생들도 먹고 어른들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구애를 덜 받긴 한데, 저희가 느끼기는 저희의 컨셉에서는 오피스 중심으로 상권을 선정하는 것이 점심 식사에 대한 안정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20대, 30대, 40대의 분들이 점심 식사로 돈가스를 먹게 만든다. 그러면은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선점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거 상권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권이 당연히 유리하다. 그래서 배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족분들도 찾아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심에 대한 수요는 직장으로 채우고 저녁에 대한 수요는 주거로 채우고 해서 그 오피스와 주거의 복합 상권이 가장 유리한 상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거 오피스가 복합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점심하고 저녁 매출 구성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점심때 폭발적으로 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 60%에서 70%까지도 점심때 미리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이제 30%에서 40%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영의 묘이긴 한데, 점심 때는 솔직히 배달 아주 적극적으로는 못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것들로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비중은 이제 6대4 또는 7대3으로 점심의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피스가 없는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다가구로 만든 주거 상권에서는 점심 저녁 매출 비중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주거를 중심으로만 한 상권은 아주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심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근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낮 시간에는 그 주거 상권 같은 경우는 거주하지 않고 출근한 상태여서 사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점심 때는 이제 배달로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녁 때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브랜드의 목표로 하는 피크 타임과 실제 오픈하려는 부동산의
소비 시간대를 잘 맞춰서 네. 창업을 하시면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하나 또 드리면은 건물주 입장에서 돈가스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업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수도가 막힌다. 그래서 냄새도 난다. 이거는 업종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을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좀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름을 쓰기 때문에 기름이 그냥 그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거나 또는 튀김 가루가 그냥 내보내지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운영상의 문제고 우리가 폐유업체를 전담해가지고 폐유를 수거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뭐 하수구에 오일이 내려가지 않도록 오일 트랩을 쓴다던가 또는 이제 위생 매뉴얼에서 뭐 튀김가루나 튀김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 별도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폐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또 뭐 하수가 막히거나 이런 일들은 솔직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으로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가끔 기름 쩐내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돈가스 메뉴를 취급하는 곳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관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그 시공 당시에 설비 급배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일까요? 보통 두 가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초기에 공사할 때 네. 공조 환경은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드의 실질적인 그 용량이라던가 사이즈라던가 또 후드에서 그 튀김기가 잘 커버되고 있는지 또 후드 박스가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더 중요한 거는 급기가 잘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공기를 빨아들이려면 공기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급기가 안 되고 흡기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용량이 큰 후드를 쓴다 네. 해도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가스집을 오픈할 때는 이 흡기와 그 급기가 둘 다 같은 비중으로 이루어져야지 이제 원활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이거를 이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름을 쓰기 때문에 더 빨리 노후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청결이나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이런 브랜드는 좀 하지 말아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유행 타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선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외식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을 먹냐, 일주일에 두 번을 먹냐, 또 어떤 아이템은 한 달에 한 번을 먹는 아이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템이 좋다고만 해서, 핫하다고만 해서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템을 설정할 때는 흔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우리가 과거부터 먹었던 음식 중에서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지만이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적은 수요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변에 깔려있는 유행 타지 않는 과거부터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그런 브랜드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이제 가맹점 수나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되게 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브랜드들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본사에서 수익률이나 이런 원가 보조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사에서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인지 기존 가맹점의 그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이탈률이 적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배달도 가능한 아이템, 포장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홀만 100% 하고 있는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팬데믹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달도 할 수 있고 포장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면 홀과 배달에 대한 두 가지의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 한 가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신가요?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이 맛있고 장사가 잘 되면 이 브랜드가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속성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선정하거나 창업할 때 맛있고 줄 섰으니까 나는 장사해서 돈을 벌겠지라는 마음보다는 그 회사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제 창업자나 대표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은 따라할 수 있지만 대표의 철학이나 시스템은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 누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가맹점의 상생과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급하는 그 재료에 대한 원가나 그 본사의 마진 수준을 최소로 가져가고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익의 원칙이라고 저희 회사가 가져가는 가장 기본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공급하는 재료의 원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사에서 책정한 최소 이익을 가지고 재료의 원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뜨려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맹점의 이익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점주님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직장 생활만 했던 그런 지인들이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불 쓰고 기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직장 생활만 오래 한 분들은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엄청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페를 하려고 하고 시설 투자 관련된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건 없을까요? 진입장벽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 당연히 누구나 편하게 하고 싶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전체적인 폐업률을 봤을 때 호프나 주점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카페거든요. 그 이유가 그만큼 진입이 편하고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아이템이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치열하고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도나당의 박상민 대표님과 함께 돈가스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눴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돈가스 창업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관련 질문지 제가 전달을 해서 직접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